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에 다양한 울림을 전하는 종합 정보 프로그램 매거진 원입니다. 방송교화 25주년 원음방송 원기 108년 3월 셋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은혜심기 운동본부는 세계 봉공법인 협의회 소속 단체 실무자를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에 파견했습니다. 지진 피해 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해 2차 구호 및 재건 사업의 방향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진도 7.8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피해로 5만여 명이 사망하고 10만여 명이 부상했으며 19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계속되는 여진으로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원불교 은혜심기 운동본부는 지난 2월 모금 운동을 벌여 3억 원의 성금을 튀르키예와 시리아 현지 구호단체에 긴급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세계 봉공법인 협의회 소속 단체 실무자들이 튀르키예 현지를 찾았습니다. 튀르키예 가지엔테프 인근 7개 도시를 방문해 지진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장단기적으로 필요한 수요를 확인해 2차 구호 및 재건 사업의 방향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세계 봉공법인 협의회 소속 단체 실무자들은 이번 방문에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의 긴급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튀르키예는 활동단체를 통해 5천만 원을 전달하고 시리아 지역은 5천만 원 상당의 의료 물품을 구입해 현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실무자들은 교단의 정성으로 모은 모금액이 튀르키예 대지진 피해자에게 은혜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향후 활동 및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동포들을 위해 많은 응원과 성원을 부탁했습니다. 서울 교화의 첫 시작, 서울교당에서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위원회 발대식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5일 서울교당 대각전에서는 130여 명의 교도가 모인 가운데 서울교당 창립 100주년 기념위원회 발대식과 기념위원회 위촉장 수여가 있었습니다. 기념위원회는 최심경 교모와 황중환 교도를 공동회장으로 기획재정분과, 교화분과 등 4개 분과위원 40명을 기념위원회로 구성했습니다. 기념위원회는 서울교당 20년 후의 미래와 1년 후의 결실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교당, 교도, 함께, 정진 등의 핵심 키워드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교당 창립 100년 세상의 등불, 서울교당 세상의 밝은 빛이 되다라는 비전과 서울교당 창립 100년 미래로 다함께라는 슬로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한덕천 서울교구장은 서울교당은 종갓집으로서 서울 창립 100년 기념사업과 교화 대불공 정진 기도하는 것을 보니 대종사님이 계셨다면 크게 칭송하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종사가 서울에 온 뜻이 서울교당을 통해 드러나도록 서울교당이 서울교화의 원천수가 되고 대종사를 집군성 이대성으로 드러내는 종갓집이 되고 후손들의 귀처가 될 수 있도록 공덕탑을 쌓자고 당부했습니다. 최심경 교무는 서울교화 100년이 되는 해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전환점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고민인데 행사를 위한 100년 맞이가 아니라 변환할 수 있는 큰 과업을 계승해 나가는 그런 100년이 되게 하자고 독려했습니다. 그 출발로 대종경 서품부터 부촉품을 봉독하는 365 기도 대정진을 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교화의 발원지인 서울교당 교도들은 교당 창립의 은혜를 알아 보은대불사와 다함께 재생의세하는 교화대불공의 주역이 될 것을 기원했습니다. 원불교 기록유산 사업단이 발대식과 함께 제1회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고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앞으로 10년간 데이터베이스 및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난 6일 기록유산 사업단 발대식이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앙총부 법원관에서 있었습니다. 고시용 기록유산 사업단 단장과 고대진 기록관리소 소장에게 임명장이 전달되고 기록관리소 현판 수여식도 진행됐습니다.
원불교 기록유산 사업은 교정원 문화사회부와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가 기록유산의 체계적인 수집과 정리, 활용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고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올해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진행하는데 올해는 1차 년도 사업으로 원불교 기록관리소와 원불교 기록유산 영입 및 원문 입력 사업을 진행합니다. 고시용 단장은 아카이브 사업을 통해서 원불교학 수립과 발전의 토대를 만들고 한국 대표 근대 종교로서 원불교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상호 교정원장은 원불교 교고 총관 전 6건과 원불교 자료 총서가 완간됐으나 기록유산 아카이브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는데 다행히 오늘의 이 기쁜 날을 맞이하니 가문 속 단비를 만난 듯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제1회 학술대회도 열렸습니다. 원불교 기록유산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양은용 원광대 명예교수와 하종희 특허청 기록연구관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양은용 명예교수는 원불교 기록유산을 살펴보고 기록관리의 향후 과제로 전문 인력의 확충과 기록관리소의 확충, 유연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교구와 중앙교구에서는 지난달 26일 교도회장단 훈련이 있었습니다. 회장단의 역할과 사명감을 다지며 공부인의 신법을 굳건히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북교구는 강약 진화로 평등 세상 이뤄 교화의 꽃바람을 일으키자란 주제로 교도회장단 훈련을 열었습니다. 280여 명의 교도회장단이 모인 가운데 한은숙 교구장은 코로나19로 4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감회가 새롭다며 교화에도 동남풍이 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전북교구 교화활동 안내와 청소년 거점교당 활동 보고에 이어 고창교당 최언희 교도의 공부담 발표가 있었습니다. 선진처럼 스스로 행복하고 세상에 불공하는 삶 놔두어 약자에게 담고 싶은 강자로 더욱 진급하도록 분발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또 영산선악대학교로 입학한 이인서 예비교무의 출가 감상담도 있었습니다. 진리와 대종사님 앞에 모든 걸 바친다고 생각하니 세상에 나 아님이 없었다며 그냥 다 나였고 이제야 전무 출신의 도를 진정으로 말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날 훈련은 경산상사님의 훈증도 있었는데 전산종법사 10년 법문을 바탕으로 영원한 강자가 되기 위해 내가 나를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내 앞길에 걸림돌이 있는 습관이 무엇인지 살피고 하나를 집중적으로 고치면 그때부터 자신의 팔자도 고쳐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공부인이 될 것을 당부하며 내가 나를 이기는 결단심으로 항마 도인이 돼야 한다며 교도회장단을 격려했습니다. 중앙교구도 행복 공동체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란 주제로 교도회장단 훈련을 열었습니다. 100여 명의 교도회장단이 이리교당 대법당에 모인 가운데 민성효 교구장은 교도회장이란 앞에서 노력해야 하는 어려운 자리인데 이를 맡아준 회장단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중앙교구에는 교립학교와 원불교 기관이 있어 교화의 혜택을 많이 누리기에 중앙에서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교도회장단의 역할과 친목도모, 교구 중점 사업에 대한 이해 시간도 가졌습니다. 교구의 중점 사업은 공부로 함께, 청소년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기후행동을 함께 하겠습니다입니다. 교법과 생활이 하나 돼 즐겁게 공부하는 교당을 만들고 좋은 교화 환경을 갖추고 있는 중앙교구에서 청소년 교화 활동에 힘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기관과 재가단체들이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원불교의 존재감과 호감도를 높이고 친환경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날 훈련을 통해 올해의 중점 사업을 회장단에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개 분반으로 나뉘어 소모임을 가졌는데 대각 개교절을 맞아 지역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나눔축제 행사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그리고 교화 활성화를 위한 의견 제안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일상 속에서 교법을 실천하고 세상 곳곳에 교법을 전하는 원불교 현장의 다양한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주 매거진 원 플러스입니다.
경기 인천교구 청년들은 지난 11일 서울 성적지 순례에 나섰습니다. 서울 성적지 순례는 원불교 서울 첫 2년지 북촌을 걷다를 주제로 서울교화 10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대종사님이 직접 다녀가고 인연을 맺은 서울에서의 발자취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천도교 중앙교구에서 집결한 청년들은 원서공원에서 대종사 경성교화 이야기를 들으며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이 서울에 올라와 첫 제자의 인연을 맺은 박사시화와 박공명선, 성성원 선진집터, 대종사님의 법문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을 처음 기록한 법랑 이공주 선진집터, 창신동 서울교당을 희사해 주신 이동진화 선진집터, 서울 근대가옥의 백미 백인제가옥, 서울 시민들의 정신적 안식처로 청년 중심 선방으로 활용되는 원불교 시민선방, 은덕문화원을 마지막으로 찾았습니다. 은덕문화원은 소태산 아카데미 등을 통해 원불교 사회화 구현과 다양한 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시민들의 추억과 발자취가 담긴 공간이자 원불교를 알리는 교두보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적지 순례에 참여한 동탄교당 이시은 청년은 대종사의 연이 서울에 어떻게 닿았는지, 서울교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성적지 순례는 성자의 기운을 느끼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원불교의 청년 교도로서 자긍심을 갖는 기회가 됐습니다. 전북교구와 광주전남교구의 각 지구에서 제가 교역자 훈련이 있었습니다. 지난 4일 전북교구 부안지구는 40여 명의 제가 교역자와 10명의 교무가 모인 가운데 제가 교역자 훈련을 가졌습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훈련의 주제는 교당의 참 주인으로 결제식과 주제 강의, 총 3개의 분반 활동, 레크레이션, 해제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오은도 지구장은 교단 일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잘 되게 돼 있는데 사심만 없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사업 시하면 절대 잘못되지 않기에 사업 시 교단 교화에 힘써주기를 부탁했습니다. 분반 활동은 제가 교역자의 역할과 사명, 교당 예절, 교도의 사종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회화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교도회장들은 오늘 배운 내용으로 교화 활성화에 힘쓰겠다며 제가 교역자가 교당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본 자리였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광주 전남교구 목포지구는 지난 4일 강약 진화로 평등 세상 이룹시다란 주제 아래 130여 명의 제가 교역자가 모였습니다. 구동명 목포지구장은 결제식 법문으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제가 교역자의 역할을 알고 실행하고 화동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부탁했습니다. 완도 청소년 수련원 김창준 교무의 화동의 시간이 이어졌는데 모처럼 교무와 교도들이 웃음과 화동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훈련의 주제 강의는 화곡교당 이근수 교도가 맡았고 정리 시간에 함께한 제가 교역자들은 이날 참석한 의미와 교당에서의 활동을 다짐하는 감상을 전했습니다. 순천지구는 지난 11일 제가 교역자의 사명과 의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주제 강의는 송정심 순천지구장이 제가 교역자의 의무와 그에 따른 예절에 관한 설명이 있었고 박유정 교무의 웃음 명상은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주 서부지구 제가 교역자 훈련은 지난 12일 교화단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교당을 행복하게 바꿉니다라는 주제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조인서 서부지구장의 환영사와 최정훈 교무의 영원한 법이 되게 하라는 특강, 행복한 교화단 프로젝트 교화성장 올케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날 이어진 광주 동부지구 제가 교역자 훈련은 생활 속의 마음 공부 대종사님의 심통제자란 최정품 교무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양영인 교무의 진행으로 교역자로서의 사명과 다짐을 적고 교당별로 발표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정세환 동부지구장은 오늘 이 훈련을 통해 모두가 성직자가 되고 다음에 있을 지구 변산 성지순례에 한 통하는 한 소식을 가지고 만나자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성가 17장 교역자의 노래로 마무리한 이날의 훈련은 제가 교역자들에게 스스로의 역할과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둥근 햇빛발전 협동조합이 지난 5일 10차 대의원 총회와 10주년 기념대회 발족식을 용산 하이원 빌리지에서 가졌습니다. 둥근 햇빛발전 협동조합은 소태산 대종사의 상생, 평화 공동체 실현의 정신을 오늘에 구현하고자 원기 98년에 창립한 에너지 협동조합으로 교당, 공공기관 옥상과 주차장에 햇빛 발전소를 짓고 생산된 전기를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에너지 전환 사업 공동체입니다. 이날 10주년 기념대회 발족 대의원과 준비위원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의원 총회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사업보고와 결산 승인권을 비롯해 올해의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권도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10주년 기념대회 발족식이 있었습니다. 대의원과 준비위원들이 햇빛 있기 발전소 깃발 145개를 꽂는 퍼포먼스를 벌여 행사의 취지를 돋보였습니다. 이정식 둥근햇빛 발전 협동조합 이사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뜻을 따라 둥근햇빛 발전 협동조합이 햇빛과 바람의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는 남원과 한평, 마령, 오수, 삼내, 삼척교당의 햇빛 발전소를, 제천교당에는 에너지 나눔을 진행했고 나눔 행사도 꾸준히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총부에서 공식화한 원불교 아리백을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오는 7월 9일 둥근햇빛 협동조합 10주년 기념대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45개 햇빛 발전소를 잇는 지역 둥근넷을 만들어 태양광 에너지와 사람 간 소통할 예정이며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잇는 다양한 환경 주제 소모임 활동을 통해 기념대회를 풍성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전북교구 좌포교당 교도들이 지난달 25일 영산 성지순례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함께하지 못한 법정을 나누고 성지순례를 통해 신앙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성지순례는 영산 성지 대각전과 소태산 대종사 대각터를 비롯해 영광 국제마음훈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특히 원기 108년 새로 선출된 교도 회장단의 봉고식을 겸한 이 자리에서 영산사무소 김경일 교무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각 이후 활동을 중심으로 교도들의 이해를 돕는 특강을 통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순례에 참가한 박신원 교도는 성지 순례를 하는 온종일 극락이 있다면 이곳이겠구나 경험하는 시간이었다고 감상을 전했습니다. 지난 13일 종교방송 사장단이 WBS 원음방송 새 사옥을 방문했습니다. BBS 불교방송 이선재 사장, CPBC 평화방송 조정래 사장신부, CBS 기독교방송 김진호 사장을 대신해 최선희 선교TV 본부장은 서울 금천구 남부 순환로에 위치한 원음방송 새 사옥을 찾아 축하를 전했습니다. 종교방송 4사 사장으로 구성된 사장단은 격월로 오찬을 겸한 모임을 갖고 종교방송의 공통 현안에 의견을 나누는 등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날은 원음방송이 사옥을 이전함에 따라 축하를 겸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오찬을 마친 사장단은 4층 방송 제작 스튜디오, 5층 라디오 제작 스튜디오와 6층 TV국, 옥상 스튜디오까지 꼼꼼히 둘러봤습니다. 알뜰하게 구성된 방송시설과 남부 순환로와 시흥대로가 교차하는 입지 요건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종교방송 사장단은 새로운 터전에서 한층 성장하는 원음방송이 되길 심축했습니다. 매거진 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원불교의 종립대학이 원광대학교가 신임 총장을 맞았습니다. 40여 년간의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시고 이전 3기 만에 총장이 되셨는데요. 통합과 혁신의 리더십으로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포부를 또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소태산 대종사님의 손자로 김제교당을 25년째 이끌면서 활발한 활동도 이어오고 계신데요. 오늘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에는 원광대학교 신임 박성태 총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4대 총장으로 선임된 박성태입니다. 뚜렷한 통합과 혁신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현재 지방대학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총장직에 임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총장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십니다. 예, 집안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시죠? 그런 소리는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그 목소리가 군대에서도 참 오래 네. 구령부쳐도 쉬지 않고 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진행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취임 축하드립니다. 이전 3기 만에 총장에 취임을 하셨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총장이 이제 취임하게 된 그 마음가짐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한 10여 년 전부터 출마한다고 네.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경우에 있어서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4년마다 그 경영 기획을 발표하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네. 세 번째에는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다 하는 심정으로 네. 다 놓고 갔기 때문에 나중에 편안한 마음으로 임해서 세 번째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총장님께서 공모 당시에 뚜렷한 통합과 혁신을 표방을 했습니다. 이게 좀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까요? 뚜렷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또 그렇지 않으면 맑고 눈에 보이는 것이 네. 온전하고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삼합 공부해서 하듯이 이 분산적인 측면이 아니고 통합적으로 모든 일 하나를 할 때 모든 부서나 대학, 학과가 달라들어서 일을 처리하자 그런 측면입니다. 물질이나 네. 정신이나 다 같이 자원이 투자돼서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혁신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가자 그런 구호입니다. 네, 눈에 보이는 모습이 맑고 온전하다는 이제 원불교 대선에 나오는 뚜렷하다라는 의미의 뚜렷한 통합과 혁신을 표방을 또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또 교수로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총장으로서 갖는 교육 철학도 좀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경영학을 하다 보면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육에 있어서도 상당히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을 다 재미있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교양 과목이라든지 기초 전공에 관련된 측면은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본인이 뭐 어떤 취미나 아니면 운동에 특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과목도 제공해서 학생들이 건전한 신체,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차원에서 그 되도록이면은 그 운동도 하면서 취미 생활도 하면서 그러한 측면을 대학에서 학점화하는 방안 또 그렇지 않으면은 또 패스페일로 해서 크게 학점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측면 그리고 대개 보면은 요즘 학생들이 컴퓨터에 친숙해져서 자기 소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제한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소개와 관련된 측면 이를테면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말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 1분 소개라든가 5분 소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대개의 경우는 처음 소개하고 나서 노래를 불러라고 하든지 그럴 때
그런다고 한다면 뭐 팝송 10곡 정도를 부르는 학점이라든지 네. 편하게 있으면서 자기 표현을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역량을 키울 수 네.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실제로 이론 수업을 받고 자기가 어떤 결과물을 창안해내는 포트폴리오를 제출한다든지 네. 그러한 교과목을 많이 제시해서 전공 과목을 접근하는데 네. 접근 통로로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좀 관심 있어 하는 교양 과목을 발판 삼아서 전공 과목까지 예. 조금 흥미롭게 예. 이끌어갈 수 있는 뭐 말씀하셨지만 뭐 자기 PR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분 스피치나 아마 뭐 즉흥 스피치 이런 것들 얘기하신 것 같은데 워낙에 필요한 교양 뭐 우리가 삼아야 되는 학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좀 재미있게만 열어주시면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저도 그렇게 듭니다. 생각합니다. 총장님이 근데 또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님과 또 특별한 인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걸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관계이신지요? 예, 아버님이 네. 대종사님의 막내 아들이십니다. 네. 그래서 대종사님 돌아가실 때 아버님이 18살이셨기 때문에 아마 아버님이 초등학교 졸업 후에 서울로 학교 다니셨기 때문에 아마 방학 때만 내려와서 이제 익산에 같이 거주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제 시대였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아버님 표현으로 익산에 내려오면 네. 익산역에만 오면 배가 부르고 서울역에 내리면 배가 고팠다 그런 표현도 네.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장님께서는 대종사님 직접 뵐 수는 없었겠죠? 예, 제가 네. 58년생이니까 네. 43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네. 뵐 수는 없었고요. 그런데 또 인연이 되신 분이 계시다고 또 전해 들었습니다. 원광대학교 초대 총장님과도 특별한 또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물론 그 큰아버님이니까 네. 뭐 대종사님 큰아들이시니까 뭐 관계가 있죠. 네. 근데 되게 이제 이 숭사님하고 이제 고모인 청타원님하고 아버님하고 네. 그 양하원 이제 할머니 이제 대사모님이죠. 그분하고 너희 만나시면 지금 교정원장 숙소인 데가 숭사님 댁이었는데 네. 큰아버님 댁이었는데 만나시면은 네 분은 그렇게 박장대소를 잘 하셨어요. 네. 저도 제가 그 국립대학에서 조교하다가 아버님이 원광대학에 네 전공이 나왔으니까 한번 응시해봐라 하는데 저는 가지 않는다고 집회를 한 달간을 항의성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네. 지도 교수님이 한테 아버님 전화하셔가지고 집에 돌아라 해서 들어가서 원서를 제출했는데 네. 큰아버님에게 가서 인사드리고 오라 그래서 가서 뵀더니 큰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갈 데도 많은데 뭐들어 갈 데도 많은데 뭐들어 네. 올라오냐. 네. 그래서 제가 원서 냈으니까 시험 보고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절함 자리 하고 나왔더니 그놈 참이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기억나요. 네. 지금도 이렇게 또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너무 좀 버겁게 느껴지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라는 이 정말 내 앞에 붙는 수식어가 오히려 좀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이 좀 오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먼저 경험하신 아버님이 항상 네네. 편하게 생각해라. 죄 짓는 짓만 하지 말고 네. 네가 하고 싶은 일 하고 편하게 생각하면서 생활하라. 그렇게 충고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사회생활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교당에 가면 보는 눈이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손자로서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어서 상당히 버겁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권리 주장보다는 의무에 충실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권리는 크게 주장하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 공중생활을 하는 그 도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총장 활동하고 계신데 원불교 김제교당 회장을 또 25년 동안 이어가고 계시다고요. 교당 일에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가 앞서 답변해 주신 것과 좀 연관이 될까요? 어떤가요?
이제 김제교당하고 인연은 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봉사활동을 원광선원으로 부안 원광선원으로 네. 하면서 익산에서 출발해서 김제까지 35분 4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네네. 아침밥 먹고 출발했는데 점심을 김제교당에서 제공한다고 점심 먹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네네. 두세 시간을 기다렸는데 이제 국수 한 그릇을 얻어먹고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인연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재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네. 익산에 집을 살 수가 없었고 집값이 그냥 1년 네. 반 사이에 2배로 뛴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김제 가서 조용히 교당 다니고 있었는데 표시는 안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대종사님 손자다 그래가지고 이제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당 신축을 하게 돼서 네. 근데 이제 휘장이 없은 상태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저를 그냥 갑자기 중앙에서 회장으로 네. 선출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25년간 지금 회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교당 신축하면서 네. 저희는 교당 신축하고 나서 빚이 하나도 없고 오. 아예 자금이 한 몇천만 원 더 남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정말 어려운 일이죠. 네. 국수가 준 인연이 지금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워낙 긴 시간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무 많은 에피소드와 너무 많은 분들이 생각나실 것 같은데 혹시 그 중에서 가장 떠오르는 분이나 아니면 뭐 기억나는 일화 이런 게 있을까요? 예, 김제교당에는 은혜원하고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네네. 두 기관에서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 할 때 오신 미산 김도승 교무님이 네. 그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처리해서 경영학 교수인 저도 놀랄 정도로 네.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책임을 맡겨서 제가에게 주고 제가가 알아서 운영하게 하니까 빚이 지지 않고 실제로 그 교도가 헌공을 하니까 네. 교당 살림에 도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김도승 교무님이 생각이 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총장이 되신 이후에 저희가 계속 원불교 이야기도 이어가고 있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원불교 교단과 이 원광대학교를 어떻게 또 협력해 나갈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 교단 내에서 원광대학교가 가장 큰 조직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단도 인구가 감소하고 종교 인구가 네. 적어져서 걱정이실 것 같고요. 우리 대학도 또한 네. 인구가 감소하면서 학령 인구가 갑자기 줄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동일한 네. 것 같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격려하면서 대책을 세워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신입생 충원율도 네. 작년에는 88.2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95.36으로 네. 상당 부분 올렸고 네. 또 국가의 재정 지원의 측면에서 RIS 사업이나 RISE 사업에 그 선정이 돼서 네. 상당 부분 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교양 과목 네. 그 교수로 흥미를 느끼게 한다고 한다면은 재학생 충원율도 올릴 수 있고 네. 취업률도 올릴 수 있어서 우리가 교단에서 학교를 세울 때 네. 건학 이념을 주었는데 그 건학 이념 달성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학력 인구가 감소해서 모든 대학교가 위기일 수도 있고 특히나 또 지방 대학들 위기가 큰 상황에서 충원율이 95%가 넘은 거는 굉장한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또 원광대학교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더 노력해서 네.
100%를 네. 채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원광대학교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총장님은 일단 원광대학교에 어떻게 인연을 처음 맺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유엔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유엔 네. 가입이 우리나라가 1991년도에 유엔 가입을 네. 했는데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꿈이 뭐냐 그러면 네. 유엔 사무총장이 꿈이다. 아, 정말요?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측면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꿈이다 보니까 그러면 언어를 무엇을 네. 해야 하냐 그러니까 영어고 네. 불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불어 공부를 대학 다니면서 오. 혼자 모제 1, 2, 3권까지는 네. 혼자 공부를 했고, 근데 이제 저도 지방대학을 졸업했는데 군대를 장교로 가고 싶어서 했는데 지원했는데 제 것을 보고 쓴 사람은 됐는데 제가 떨어졌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보기 위해서 제가 대학원에 진학을 네. 했습니다. 그랬는데 대학원 진학하고 또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오. 그래서 봤더니 나중에 이제 영어하고 제2 외국어를 네. 시험 보고 6개월 만에 제대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6개월 장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박사과정을 입학하게 되고 박사과정 입학하다 보니까 이제 조교를 하게 되고 조교를 하다 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서 아까 집에 한 달간 안 들어갔지만 결국에 원광대학교에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뭐든 이렇게 경험이 굉장히 다 자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무총장이 되지는 않으셨지만 아직까지는 네. 네, 불어도 결국에 쓰일 일이 생겼고 그렇게 해서 또 원광대학교와 인연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이게 꿈과 희망은 네. 계속 키워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네.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은이라는 예. 전제를 좀 달아드렸습니다. 우리 원광대학교 그러면 자랑을 좀 한번 해볼까요? 혹시라도 다들 아시겠지만 만약에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원광대학교는 이런 학교입니다 라고 좀 자랑을 한다면요. 원광대학교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대학으로서 인프라가 다 갖춰진 대학입니다. 네. 이를테면은 한강 이남이든 에서 의대, 치대, 한의대, 야학대, 법학전문대학원 또 요즘 강점인 간호학과, 네. 뭐 작업치료학과부터 시작해서 보건의료계통이 상당히 세고 또 한편으로는 행정학이나 소방행정, 경찰행정, 경찰행정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국에서 간부 후보 20명을 뽑았는데 우리 대학에서 3명이 합격한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측면이 많은데 네. 인성에 관련된 네. 측면을 우리 대학에서는 도덕교육원이나 마음인문학 연구소를 통해서 교육과 연구에 매진을 하고 있고 또 교육을 사회에 베푸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물질과 정신의 개벽을 네. 같이 달성하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자랑할 거리가 많은 원광대학교인데 이 중에 딱 하나만 정말 다른 학교와는 다르다 하는 걸 하나 꼽으신다면 어떤 걸 선정하시겠어요? 교양 필수 과목인 네. 종교와 원불교가 있습니다. 다른 대학에서는 종교에 관련된 측면은 별반 얘기하지 않죠. 이게 종교라는 것은 마루종자에서 으뜸이 되는 가르침인데 네. 원불교에서 또 원불교 얘기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기타 종교에 대해서도 동원돌이니 동기연계 동척사업부 네. 삼동윤리도 가르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종교연합운동이나 이렇게 하는 서클도 동아리도 생기고 또 뭔가 다른 학교 학생들과 다른 네.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원광대 교육 목표 중 하나가 바로 덕성을 함양한 인재 양성인데요. 이걸 조금 더 예로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덕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학교 교훈이 이제 지덕겸수 도의실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정신개벽과 관련되는 측면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른 대학의 학생들과는 상당 부분 다릅니다. 제가 어느 그 이사장님, 고등학교 이사장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체육 교사를 2분 초빙하는데 도에서 그 공평하게 인사가 이루어지는가를 하기 위해서 감독관이 파견되어 온답니다. 그런데 그 감독관님이 들었을 때 다른 대학 출신들은 이를테면 박성태 교수가 감독관으로 온다 그러면은 박성태 온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광대학교 체육교육과 출신들은 우리 대학에 박성태 교수님이 오신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듣고 원광대학교는 인성교육에 있어서는 다른 점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은 준비물 같은 것을 가지고 가는 측면에서 보면은 윤영 공부를 아무래도 많이 들었던 차에서 그랬는가는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준비물을 안 갖고 와서 면접에 탈락하는데 그 시험에도 자연스럽게 합격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 그래서 인성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신 개벽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예로 설명을 명쾌하게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 들은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원불교 학과 그냥 교수님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영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재무관리 분야를 또 지도를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금융과 투자의 또 기초라는 또 책을 저술을 하셨습니다. 이 책을 짧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분이 읽으면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읽으라고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추천도 잘하시는. 저기 아마 책을 사셨으면 잠이 안 올 때 읽으시면 5분 안에 잠들게 하는 마법의 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졸작을 만드는 것 같아서 그렇게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잠 안 올 때 읽으면 아주 직효약이다.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한국산업경제학회, 대한경영학회를 비롯해서 뭐 재무관리학회 회장을 또 지내셨어요. 경영경제 전문가, 학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대는 사실 학교 성적표보다 더 무섭다는 고지서들을 이제 받아야 되고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우려되는 점이 어떤 거고 어떤 말을 조금 당부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렇고요. 실제적으로 본인이 본인 일을 책임감 있게 예측하고 어렸을 때부터 살던 방식대로 살지 말고 좀 아끼고 저축하고 그러한 측면은 어느 때든지 통용되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지 누가 말하는 측면대로 살다가는 잘못하면 엄한 길로 가는 형편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가장 또 중요한 얘기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총장님으로 저희가 또 초대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은 또 학교 이야기로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취임사에도 언급하셨고 요즘에 다들 또 느끼고 있는 상황이 결국에는 이제 지방대 소멸 위기의 문제가 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총장님이 보시는 대학의 위기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 방안 같은 것들 고민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고3을 더 이상 발굴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고3의 학령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이제 저 몇십 년 더 지나면은 반절 이하로 줄어들 텐데 그러한 측면보다는 성인 학습자, 평생 교육, 열린 학습, 열린 교육의 측면을 강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의 주변에도 보면은 좋은 직장들이 있습니다. 이 초봉이 몇천만 원, 뭐 4, 5천 넘는 직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도 보니까
고졸자가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떤 형편에 의해서든지 조금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교육의 측면에서는 약자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기회 제공의 차원에서 대학에 입학하도록 권한다고 한다면 자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보기에 따라서 어느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 실제로 그러한 그 직장에 있어서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대학에 그 기부금도 네. 내주고 또 학생도 보내주고 또 한편으로는 학생의 취업도 담당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달라들어서 한다고 한다면은 네. 우리는 이제 병원도 있고 모든 부서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자원이 상당 부분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네. 토탈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러한 이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대학이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 교수나 직원의 측면에서도 네, 실제로 그 동기부여나 네. 평가관리 체계를 좀 바꿔서 같이 모두 다 힘을 모아서 네.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네. 측면을 갖추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려면 현실적으로 더 양질의 이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리고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환경을 제공해주고 학생들에게 더 도움을 좀 주려면 아무래도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야 될 텐데 지금 원광대는 15년째 등록금을 동결을 하고 올해 23년도에도 결국엔 또 동결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었나요? 그 국가에서 네. 그 인상을 하면은 어떠한 제재를 가하냐면 과거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네. 옛날에 국가 장학금 이유형이라는 네, 것이 있는데 네. 그 이유형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동아대 같은 데가 네. 지금 한 3.95% 인상을 했는데 인상을 하면 한 50억 정도가 수입이 늘입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 이유형을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30억 정도는 국가장학금 이유형에 해당하는 만큼 학생들한테 네. 지불하고 20억씩 올린다 하는 전략을 지금 채택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4년제 대학의 총장들이 다 모여서 대학교육협의회를 얼마 전에 했는데 네. 2학기나 내년에는 올리겠다는 측면이 한 4분의 1 정도가 올리겠다고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책을 따라야 할랑가는 조금 검토해봐야 할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또 우리 원광대는 올해 95%가 넘는 충원율이 또 있었기 때문에 네. 예, 그러면서 지금 과거에 되지 않았던 RIS 사업, 네. 그게 이제 뭐냐면은 행재정 지원을 네. 하는데 그 정부 부처에서 주도권을 잡고 네.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대학하고 그 지원을 하는 체제가 RIS이고 네. 그다음에 RIS2 사업은 그 행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면서 네. 특수목적 사업의 반절 정도의 금액 한 2조 2천억 좀 되는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서 네.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사업을 이번에 다 선정되었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 원하는 농생명 바이오 분야에 진출을 잘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많이 다시 그 지원을 또 선순환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충분히 하실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직접 보시고요. 네. 하고 싶은 말 쭉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려면 의식주 3건이 중요하고
일심 아르마리의 실행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제 우리가 교당 다니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식주 3권은 생존 지표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이게 생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측면이고, 또 일심 아르마리 실행 측면은 교육, 연구, 산학협력, 봉사,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혁신하고 연구를 혁신하고 산학협력을 혁신해서 우리가 그 연구와 산학협력이 통합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지자체에게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지자체에게 뭔가 제안을 하고 지자체에서는 학교에 도움을 주고, 이렇게 서로 상호 협력하면서 상생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자체도 지역 소멸이나 이런 부분에 좀 탈피할 수 있고, 지방에 있는 우리 대학도 또한 지자체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지역 사회에 있는 기업체하고 또 주고 받으면은 정주하는 인원들이 많이 생겨서 지역도 살고 대학도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는 그 동기부여하고 평가 체제를 좀 시스템적으로 완비를 해서 모두가 다 같이 학습교에 기여하는 그러한 학생, 교수, 직원이 되자는 그런 측면으로 해서 위기를 극복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좀 더 강한 대학으로 살아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제 4년의 목표입니다. 그런 기본 역량을 키워 나가도록 노력하고 경주하겠습니다. 원광대생들은 만족도가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들에서는 너무나 원광대를 좋아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광대학교가 독립대학으로 또 지역사회 구심점이 되는데 또 총장님께서 해줄 역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또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가 후원하고 원광대학교 평화연구소가 주최하는 명사초청 통일대담을 시작합니다. 3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원광대학교 60주년 기념관 아트스페이스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제8회 원불교 콘텐츠 공모전이 열립니다. 마음공부, 평등세상, 대종경 실시품, 창립한도 중 하나의 주제를 정해 단편 영상과 창작성가 분야에 지원하면 됩니다. 3월 26일까지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은덕문화원이 해설이 있는 클래식을 진행합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 정기 진행되는 가운데 3월 24일에는 하인리히 비버 로자리오 소나타 등 이탈리아 바로크 음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2회 해운대구 청년 마음토닥 토크 콘서트가 3월 25일 가수 하림과 진행됩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힐링 강연, 고민 상담 토크, 함께하는 노래가 진행됩니다. 선착순 400명에 한해 해운대 거주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역삼교당이 봉불식을 거행합니다. 3월 26일 원불교 미래교화의 새로운 거점이 될 역삼교당 신축 봉불식에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2023) 소태산 아카데미가 원불교 선법 강의를 시작합니다. 정산종사 마음공부 바른길 수심정경을 중심으로
정기원 교무가 진행하는 이번 강의는 4월 6일부터 6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은덕문화원 대각전과 줌 수업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완도 군민과 함께하는 제3회 깰터 음악회가 대각 개교절을 맞이해 4월 15일 불목교당에서 있습니다. 동남풍 사물놀이팀과 오라밴드, 최연한 명창, 그리고 가수 박상철이 함께합니다. 불법연구회 월말통신 제1호에서 10호까지의 원본을 찾습니다. 간행물 수집은 원불교 초기 자료 보존 사업과 원불교 기록유산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위한 것으로 오는 5월 말까지 중앙정부 원불교 기록관리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부가 주관하는 영어 선방이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소태산 기념관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영어 선방은 현지인 원은수 교도와 함께합니다. 한국 스카우트 원불교 연맹이 2023 세계 스카우트 새만금 잼버리장에 10,000개의 동그란 연을 날립니다. 한 개 재료비 3,000원, 7월까지 계속되는 재료비 후원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각 개교절을 맞아 영산성지 대각터를 밝힐 천열의 등 신청을 받습니다. 지혜와 자비의 등불로 천열의 만보사를 배출해 은혜의 세상,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갈 천열의 등은 4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중 원로교무가 법의문답과 명상수필을 엮은 문집 마음 달만 밝으면을 출간했습니다. 진정한 나에게 죽음은 없다는 소주제에 맞춰 생사와 공부길에 관한 내용을 풀어냈고 불교의 고서 전등록을 해이해 법의문답으로 설명했습니다. 방길튼 교무의 강연집 원불교 기본교리 4438이 출간됐습니다. 동영상 플랫폼 원불교 주유소 길튼 교무의 원불교 정전 이야기 중 사은사요와 사막팔조의 강연을 엮은 것으로 온라인 서점 원북스와 원불교 출판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맑고 밝고 훈훈한 마음 공부로 법신불 사원님의 은혜에 보은하는 원만한 일상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